말씀과 찬양으로 시대를 밝히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먼저 감사 인사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은혜의 발자취 개국 47주년 기념 감사 캠페인이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유일의 기독교 공중파 라디오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복음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 시카고에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캠페인은 종료되었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모금 기간을 오는 6월 30일 주일까지 연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7-583 영원 구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47-583 영원 구원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디지털 시대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으로 감사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2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서 무명 용사탑에 헌화 묵념을 한 뒤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준 전몰 장병들의 희생과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려는 외국 인재들에게 인기 있었던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인기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26 회계연도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들부터 전년보다 25%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우승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 운집한 팬들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수십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53살의 백인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속 알카삼 여단 대원들이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거나 포로로 붙잡힌 대원 가족들에게 지급하던 보상금도 중단했다고 현지 통신이 전했습니다. PC USA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감소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회원수 48,885명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약 46,000명, 2022년에는 53,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목회 안수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데일리에 따르면 PC USA의 대다수 지역 노회들이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 제외투표가 지난 일요일 마감한 가운데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발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플로리다가 처음으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2025년 현재까지 26개 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8개 주와 워싱턴 DC가 지방교육청 차원의 규제 지침을 권고하거나 자체 규정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하면서 한 달여 만에 7천여 명에게 20억 달러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추모하고 그 승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무명 용사탑에 헌화 묵념을 한 뒤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준 장병들의 희생과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조국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 숭고한 뜻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기념 행사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과 선두에 서고 모든 강요들이 동참한 가운데 헌화하며 묵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250년 동안 조국과 자유를 위해 수많은 미군 장병들이 목숨을 바쳤기에 위대한 미국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라면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려는 외국인 인재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인기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26 회계연도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들부터 전년보다 25%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지난 일요일 마감한 가운데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 2,644명, 미주 5만 6,779명, 유럽 3만 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입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큰 인기를 끌어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가 트럼프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높은 기각률을 우려한 듯 등록 신청자들부터 급감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첫 단계인 올 초에 접수한 등록자들은 35만 8,737명으로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7만 9,953명에서 24만 명, 2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2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우승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 운집한 팬들에게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수십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워터스트리트에서 소형 승합차 한 대가 보행자들 쪽으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최소 4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53살의 백인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들이 전국에서 발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플로리다가 처음으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25년 현재까지 미국 내 26개 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8개 주와 워싱턴 DC는 지방교육청 차원의 규제 지침을 권고하거나 자체 규정을 마련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17개 주는 올해 들어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부 내용에는 플로리다는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금지했지만 최근에는 초, 중학교에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주와 워싱턴 DC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하면서 한 달여 만에 7,000명에게 20억 달러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로부터 1인당 최대 180만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기 추방을 선택해서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입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998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 최대 5년치를 소급 적용해 $180만 달러나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속 알카삼 여단 대원들이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거나 포로로 붙잡힌 대원 가족들에게도 지급하던 보상금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행정당국 소속 공무원들은 역시 4개월 전부터 급여가 $250 삭감됐고 급여가 복원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러한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로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 차단을 꼽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합의했던 42일간의 휴전이 지난 3월 초 종료되자 군사작전을 재개했고 이후 2달 넘게 구호 물자 반입을 전면 봉쇄하다 최근 일부 제한을 완화한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전까지 인도주의 구호품을 암시장에서 되팔아 운영자금을 마련해왔으나 물자 유입이 차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PC USA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감소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회원수 48,885명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약 46,000명, 2022년에는 53,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회원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교단이 선교와 사역의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교단은 2024년에는 다른 교단으로 이전한 인원보다 PC USA 교회에 새로 가입한 인원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아 세례 수는 전년 대비 2% 감소했지만 청소년 확인 세례 및 성인 세례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교회 수가 140곳, 목사 수는 23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배 공동체 수는 6% 이상 증가, 총 19개의 공동체가 새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목회 안수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크리스찬니티 데일리에 따르면 PC USA의 대다수 지역 노회들이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교단 헌법의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후보자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한 관점을 의무적으로 묻도록 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을 지지하는 장로교 언학 네트워크의 전무이사 브라이언 앨리슨 목사는 성명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안수 심사 절차가 LGBTQIA+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10의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저녁에는 곳곳에 잠깐의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15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